IT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I와 핵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과 핵 기술 보면 과거 이제 미소냉전 시대에 보면 이 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원자폭탄, 자,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자폭탄이 개발됐고, 나중에 핵폭탄, 나중에 이제 수소폭탄.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대량살상 무기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 미국이 먼저 개발했죠. 미국이 먼저 개발했는데, 소련의 이제 추격이 되는 거죠. 소련의 추격. 이때 이제 스파이들이 굉장히 암약을 하죠.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소련의 핵기술을 확보하는데 또 이 스파이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핵 개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영국도 개발하고요. 프랑스도 개발하고. 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핵이 막 도미노처럼 이제 이게 세계가 이제 정말 끔찍한 멸망으로 간다. 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가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미소냉전이 정말 극단으로 치닫는 게 이제 쿠바 사태죠. 네. 쿠바에다가 소련이 이제 핵을 배치하려고 하니까 이제 전면도로 이제 부딪힐 각오까지 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진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공포가 벌어졌는데 결국 그게 또 오히려 반대가 돼서 약간 이제 데탕트가 되는 긴장 완화가 되는 또 한편에 그 계기가 되긴 했는데, 자, 한편으로 보면 그때 NPT라는 게 1968년도에 유엔에서 제정이 되죠. 이제 강대국들이 알아서 핵 개발을 잘 관리할 테니까, 자, 이제 영향 안 되고 이제 이런 국가들은 하지 마. 여기서 이제 그래도 꾸역꾸역 이제 개발한 게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했죠. 북한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NPT 탈퇴하고 이거 개발했죠. 자, 굳이 뭐 이거 옛날 이야기를 왜 지금 이거 하느냐. 자,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여기서 보면, 자, 이때의 핵은 저는 지금 AI라고 보고 있거든요. AI하고 여기 또 이제 반도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AI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게 반도체니까.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미국이 주도하다가 중국이 막 딥시크를 통해서 막 엄청나게 따라왔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트럼프가, 이거 예전에 이런 스파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몰래 이제 기술 훔쳐가는 거 아니냐.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중국향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랬더니 트럼프가, 야, 싱가포르 통해서 대만, 말레이시아 통해서 이거 쿠션 넣고 중국 들어가는 거잖아.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했고, 자, TSMC는 어떻게 합니까? 바짝 엎드렸죠, 바로. 예,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1,000억 달러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공정, 1.6나노를 미국에서 양산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래. 우크라이나처럼 쓸모가 없으면 우리는 안 지켜줄 거야. 대만에 우리는 신경 쓸 이유가 없어. 라고 하니까 대만이 이렇게 바로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AI가 저는 핵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이렇게 어영부영 개발을 할 수가 있긴 하죠. AI라는 게 결국 파운데이션 AI 모델, 서비스 AI 모델은 사실 뭐 다 할 수 있는 거고, 파운데이션 AI 모델이 결국 핵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지금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PU도 우리는 사올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미국이, 중국이 AGI라고 하는 진짜 핵, 수소폭탄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 자, 이거 위험하니까 우리가 할게. 니네 지금 영향 안 되는 쩌리 나라들은 그냥 우리 거 써. 뭘 그렇게 위험한 걸 니들이 하려고 하니? 라고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묘한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과잉 해석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처럼 어떻게든 이거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엄청난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자, 이런 나라들처럼 개발할 건지 아예 포기할 건지.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굳이 뭐 한국어 AI가 필요하냐, 서버린 AI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나중에 뭐 핵처럼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판단하게 되면 후손들한테 큰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AI라는 건 핵은 그냥 단순히 이제 무기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지금 치욕적인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 핵 포기하는 대신에 안전보장 해줬지만 자,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믿고 누가 네, 국제사회에서 그러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빨리 이거를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저는 정치권 중심으로 공감대가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대선 후보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 나오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공학 짜시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도 워낙 이제 경제 통이시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결국 서버린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한국형 스타게이트, 이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만약에 이제 뭐 이게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상당한 재정이 결국은 AI 쪽으로 우리는 투자되는 상황을 볼 거다.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소버린 AI, 한국형 AI, 여기 이제 소버린 AI, 그리고 스타게이트. 이거는 개별 기업이 이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네, 국가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겠죠. 재정이 투입될 건데, 자, 그러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생기겠죠. 생기면, 자, 이거를 누가 운영할 거냐. 자, 미국에서 보면 오픈 AI가 결국 이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경험 있고 운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네이버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지금은 유력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오픈 AI가 하지만 여기에 이제 기술 협력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암, 그리고 여기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소프트뱅크가 있고, 네, 뭐 퀄컴도 있고, 오라클 같은, 실제로 팀 아메리카 아닙니까? 네, 팀 아메리카. 저는 이게 미국의 5천억 달러 규모 스타게이트 일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팀 코리아를 만약에 꼬린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 당연히 뭐 삼성전자 들어가겠죠?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통삼사, 네, KT, SKT, LG U 플러스. 자,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그래도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해본 국내 KEINX.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 여기 ESS 필요하죠. 여기에 그러면 저는 현대차, 네, 현대차는 결국 자율주행이나 로봇이 또 피지컬 AI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포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쪽을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죠. 우리는 엔비디아 GPU를 당연히 GPU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이것도 반도체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추론 쪽에서는 NPU를 내재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PU면 최근에 이제 퓨리오사 AI가 사실 이제 메타 쪽으로 지금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러면 자,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많이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뭐 DSP 쪽이나 IP 쪽, 자, 이런 쪽으로도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칩셋 미디어나 에이징랜드나 가온칩스,
등등 이런 쪽도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결국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국 그 미국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비영어권 데이터에 대한 이런 AI 소프트웨어 쪽에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뭔가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류의 기업들을 만약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그러면 한번 볼만한 것 같고, 이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있잖아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단 지금 GPU 3만 장이라도 빨리 땡겨오자. 자, 이런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게 일반 산단이거든요. 일반 산단. 지자체장이 이제 지정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일반 산단인데, 이거를 국가 산단에 동일한 지원을 하겠다. 국가 산단이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IT 같은 인프라까지 다 제공해주게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반대급부로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 이제 공감대가 생기는 거죠. 의견이 모이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대기업들 왜 우리가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용수 문제 같은 경우도 여주시에서 물 끌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트러블이 생겼고, 사실 거의 6년 동안 SK하이닉스가 거의 지금 제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거의 제대로 투자 자체를 못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정치와 정책으로 해결해줘야 되는 건데, 거기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들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식상한 말이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세계 질서 재편이 결국 우리 산업, 경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위험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뭔가 정책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온다. 그래서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기회가 있는 시장이 아닌가. 자, 이런 것들이 또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또 높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배당 분리 과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 거버넌스, 후진적인 거버넌스가 재편될 수 있는 그런 또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요즘 생각이 참 많은데 더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고도화된 추론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위가 아직까지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